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었던 흐름이었거든요. 당장 내후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탑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로봇주에 투자를 내년 관점을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차라리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먼저 시작해서 기술 격차를 벌려놓은 기업들이 분명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CES 이후로 한 차례 부각을 받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는 전장, 자율주행 쪽이에요. 실제로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CES가 예전에는 세계 가전 대축제였는데 점점 이게 자동차 쪽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전장화,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점차 소프트웨어 IT 쪽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도 아직 100%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다수의 IT 대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전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LG라는 그 대그룹이 기존의 스마트폰 사업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집중을 했던 게 전장 사업부였단 말이죠. 실제로 이 전장 사업부가 점차 흑자 전환에 대한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또 내년에 LG의 그 전장 사업부에 대한 관심도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 만약에 지금 CES에서 지금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장,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었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CES 이후로 야 이거 생각보다 전장 자율주행 쪽이 대박인데? 괜찮은데? 내년에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생겨난다면 오히려 CES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 자율주행 전장 관련해서도 한 차례 단기 수급이 좀 몰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국가가 미국과 유럽의 투자 움직임, 정책적인 지원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느 정도 한 꾸러미에 좀 속해 있다라고 동맹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 전기차, 그 다음에 폐배터리,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격으로 크게 성장을 한 데에는 다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의 정책적인 부분, 보조금 지원, 이러한 투자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전기차가 초반에 빵 한번 떴을 때 그때 세계적으로 탁 이슈화가 됐었던 게 유럽이 이제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를 시킨다 라는 이슈화가 확 돌면서 야 이거 이대로면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를 반드시 접어야 되고 그러면 대체로 필연적으로 전기차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때 막 전기차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 이후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이슈가 받았던 게 유럽에서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있어서 일정 부분은 재사용에 대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해라라는 좀 제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폐배터리가 한 차례 또 붐이 일었었고, 근데 자율주행도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게 내후년 24년 7월경에 이제 완성차를 만들 때 있어서 주요 이제 ADAS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이 어느 정도 일부 의무적으로 탑재가 돼야지 신차를 출시할 수 있겠다라는 제도가 지금 24년 7월 정도에 진행이 될 지금 전망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신차를 출시할 때 자율주행에 있어서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당장 내후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탑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년에부터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부터라도 이 자율주행 일부 전장 부품들에 대한 수요를 좀 늘려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시기에 또 CES에 맞춰서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좀 키워줄 수 있을 만한 뭔가 트리거만 생긴다면 내년에 자율주행 역시도 여러분들이 한 차례 관심을 좀 기울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악재가 있었던 게
애플이 그 자율주행 그 애플카 맞아요. 그거를 네. 이제 사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 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원래 출시 시기가 한 2025년 그 정도 얘기했다가 2026년까지 밀려서 그쵸.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관련주들이.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다 자율주행하면 완전 자율주행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냥 사람이 완전 그냥 사람 운전자가 필요 없이 로보택시와 같은 그냥 자동차가 스스로 완전히 모든 도로를 다 운전자 도움 필요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구조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그 구조가 아니더라도 지금 반자율주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레벨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이 3, 4, 5로 가는 상황에서 점점 필요한 이 자율주행 부품, 전장 부품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품을 만들고 판매한 업체들이 점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100%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어차피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100% 전기차로의 전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침투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점차 이 부분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점차 이 자율주행이 있어서도 침투율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갈 텐데 그에 따른 성장을 각 전장 부품 관련 기업들이 이익적인 측면으로 좀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점을 전환해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는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쪽에서 약간 특히나 주목할 만한 그런 네.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하면은 사실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면 일단 자동차가 사람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자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운전을 할 때 저 여기 올 때도 좀 차 타고 운전하고 왔는데 일단 주변 상황을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를 뇌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길이 뚫려 있으니까 엑셀을 밟아야지 빨간불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라고 하는 인지를 뇌에서 해야 되고 생각을 뇌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한다고 바라봤을 때 가장 우선시가 될 게 결국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 관점에서의 센서거든요. 센서가 여전히 논란이 많죠. 카메라냐, 라이다냐, 레이더냐. 근데 지금 업계에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또 카메라 채택을 계속 높이고 있고 그리고 물론 라이다를 한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아예 안 쓰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쪽에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로 넘어온다면 이거는 AI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 우리가 이 종목이 대박이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사실 국내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게 없다 보니까 차라리 국내 기준으로는 또 카메라 센서 하는 업체들도 괜찮은 기업들 많거든요. 특히 카메라 쪽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양대 산맥급인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메라 센서 업체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년에도 카메라 센서 쪽은 굉장히 좋게 봐요. 이게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로봇을 말씀해 주셔서 네네.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 또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한 3분기까지? 그때까지는 약간 적당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테슬라 AI 데이도 있었고 그쵸. 좀 좋았다가 한 4분기 들어서는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 차트상입니다. 밸류에이션 네네.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좀 네. 주목할 만한 로봇 중 무엇이 있을까요? 내년 2023년에 로봇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 글쎄요, 정말 로봇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로봇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산업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크게 두 갈래로 갈려요. 로봇의 종류가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이 산업용 로봇이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산업용 로봇은 거의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검사하고
분류하고 운반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게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야가 탈세계화 때문에 지금 미국을 주도적으로 공급망 개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편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 캐파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장에 일할 사람들은 많이 필요한데 일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을 또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면서 그냥 인건비는 또 높아져 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장은 돌려야긴 돌려야겠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다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원래 구조적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도가 컸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라는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산업이었죠. 근데 이 산업이 왜 과거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한번 톡 치고 빠지다가 톡 치고 빠지다가 왜 이제는 이게 우상향을 하느냐. 기업들이 이제는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로봇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탈세계화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것들을 로봇으로 빨리빨리 대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산업용 로봇이 단기적으로 크게 부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뭐 다들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렌드화가 되고 있는 게 최대한 부피가 작고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사람과 같이 협동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협동 로봇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부각을 받게 되는 게 아무래도 로봇이 필요한 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또 중소기업 쪽으로도 넘어오게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당장에 로봇을 쓰기에는 이 부피도 부담이고 크기도 부담이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인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최근에는 로봇을 또 렌트화 사업을 하면서 또 크기도 줄이고 가격도 렌트라고 하니까 크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뭐 두산도 있겠지만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그래서 그나마 로봇주 중에서는 계속 탄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좋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은 다 적자고 다 뭔가 기술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것도 아닌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 갖추면서 심지어 흑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솔직히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 너무 비싸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로봇주에 투자를 내년 관점을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차라리 뉴로메카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셔라. 왜냐면 비슷해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고 하지만 물론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 살짝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뉴로메카 무엇보다 아직 적자예요. 그리고 하지만 뉴로메카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게 뭐냐면 고객사를 최근에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익만 좀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만 치면 가뜩이나 지금 상장한 이후로 좀 주가가 바닥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야, 얘가 이제 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때쯤이면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라고 하기보다도 얘가 잘 지켜보다가 흑자 전환이 되고 여전히 탄탄한 고객사들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차피 로봇 시장이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내년에 로봇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거는 유진 로봇이랑 로보티즈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산업용 로봇도 있지만 서비스용 로봇도 있다 그랬죠. 사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뤄냈어요. 근데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이제 막 커져가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제법 성장 전망치가 산업용 로봇보다도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문 서비스용은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치킨집에 가는데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라든지
커피 카페에 갔는데 뭐 커피를 대신 내려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로봇이 서빙을 해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뭐 내가 특정한 스토어에 갔는데 로봇이 지가 알아서 나한테 자동적으로 뭘 해주네, 서비스를 해주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도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가 좀 덜 돼서 상용화가 좀 안 되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특히나 이 로봇이 굉장히 빨리 커져가고 있는 게 배달용 로봇도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미국에서 이 배달 로봇이 은근히 빨리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제도들이 점차 좀 완화가 된다면 분명히 이 또 자율주행 로봇 역시도 좀 빠르게 커져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이제 CES 얘기하면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물류 로봇, 특히나 물류랑 그 다음에 배송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발빠르게 커져갈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이거든요. 로봇이 지가 알아서 인지하고 판단 내려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의 로봇 성장 산업인데, 이쪽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신생 업체들이 뛰어들 만한 이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장격 종목들이 나오면 얘네가 계속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근데 과연 그런 대장격 종목이 누가 될까? 우리나라에서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지금 금리 인상 기여가지고 안 그래도 막 이익이 자꾸 위태해지는 기업들도 나오고, 가뜩이나 또 부채 많은 기업들은 이것도 상폐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마음도 졸여야 되는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좀 공부를 해봤을 때 과거에도 이런 경기 침체에도 좀 버텨냈었고,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높았었던 만큼 2차전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여전히 선두에 위치해 있는 게 예전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과거 경험과 그 기술적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로봇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먼저 시작해서 기술 격차를 벌려놓은 기업들이 분명히 대장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유진 로봇과 로보티지라는 기업은 거의 뭐 30년 정도의 업력과 그 30년 동안에 또 버텨왔던 경험치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좀 보유한 대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는 로보티지가 조금 더 우선시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얘는 실적이 상대적으로는 좀 탄탄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LG 쪽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투자를 했어? 대기업에 지분이 있어? 라는 그 재료 하나만으로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는 놈들이 많거든요. 탄력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로보티즈가 또 그 국내 삼성 운영사가 이번에 또 ETF 출시해서 또 한 번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 좋았었잖아요. 로보티즈가 그 ETF에도 일정 비율 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못 되지만 그만큼 주가 역시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얘가 또 한번 흑자로 전환이 되면 또 무섭게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가지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부는 내년 로봇주 투자에 있어서는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